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7월 31일 어제였죠. 어제 저녁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78회 교육부 총리의 거짓말, 윤석열 정부의 추락편이 방송됐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시간 내셔서 꼭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이 방송은 왜 지지율이 20%대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는데요. 그럼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모습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 논문 표절, 자녀 입시 의혹 등에 휩싸인 박순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답변에 나섰습니다. 입시 컨설팅 학원이라고 돼 있는 데를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많이 바빠서 자녀들 어디 학원 다니는데 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가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중복계제로 투고금지 처분을 2번이나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자진 철회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나중에 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논문 표절의 투고 금지, 아들들의 고액 입시 컨설팅, 만취운전으로 적발되고도 처벌받지 않은 수상한 재판, 여기에 조교 갑질 의혹까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계속된 의혹에 야당은 대정부 질문을 통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진 철회였다. 박 장관의 모호한 해명에 검증은 다소 싱겁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들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박 장관의 거짓말을 집중 보도합니다. 특히 교육부 총리의 거짓말편은 이런 자가 교육부 총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심하다 못해 부끄럽기까지 했는데요. 이게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일까 싶습니다. 교육부 총리를 할 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수준인데요. 이러니 지지율 28%도 과분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통감했는데요. 아직도 아무런 죄도 없이 갖은 고초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추락편에서는 왜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가 폭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짚어줬는데요. 이걸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를 어쩌죠? 마지막 기회까지 날려버리게 생겼으니 말이죠.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대치 속에 20일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당장 이번 주 금요일로 국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뒤통수치기, 매번 이런 식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이번 주 금요일인 8월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당초 8월 4일 열리기로 했던 청문회가 증인 채택 문제로 무산됐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날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는 황당한 요구인 거죠. 인사청문회법상 행안위는 8월 8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데요. 재송부 시한을 5일로 못 박으면서 시한을 사흘 앞당겨버린 겁니다. 지난 금요일 재송부 요청서를 받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에 나섰다고 반발했는데요. 인사청문회법상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 송달 시한은 5일로 배송기간을 고려하면 통상 일주일 전엔 증인 출석 요구서가 발송돼야 합니다. 당장 오늘 여야가 증인을 확정한다고 해도 대통령실이 정한 시한인 5일에 청문회를 연다면 결국 증인 없는 청문회,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특히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된 유사명 총경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최대한 서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휴일을 제외한 8월 5일까지로 최대한 시간을 들인 거라고 하면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이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더 큰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데요.
이러니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죠. 더 말해 뭐합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한술 더 떠 국힘당은 권선동 대행 체제를 접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쪽으로 수습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31일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를 선언한 데 이어 권선동 대행도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비대위가 출범하면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이준석 대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이 과정도 순조롭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게 계획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죽이게 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손발을 척척 맞춰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선동 대표 직무대행 대표직 사퇴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권 대행은 자신의 SNS에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했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른바 구급 공무원 발언에 이어 대통령과 나눈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되는 등 이딴 실책에 당내 사퇴 여론이 들끓면서 더 이상 지도력을 유지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 당내 최고위원들의 줄사퇴가 결정타가 됐는데요. 지난 금요일 배현진 의원에 이어 이날은 조수진 최고위원이 당과 대통령실, 정부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며 사퇴한 겁니다. 뒤이어 윤영석 최고위원도 집권여당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부끄럽고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사퇴의 뜻을 밝혔는데요. 당연직 최고위원인 성일종 정책의장도 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해서라면 책임을 지고 어떤 역할이라도 할 것이라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이준석계로 해석되는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을 제외하면 모두가 비대위 체제로 뜻을 모은 건데요. 하지만 당장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전국을 돌며 지지층을 만나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당 지도부를 저자들이라고 지칭하며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도 입장문을 내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할 정치적 이유도 당원 당규도 근거도 없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는데요. 결국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하지 않는데도 비대위로 전환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은 누가 임명할지를 놓고 당원 당규도 해석도 엇갈리고 있어 내용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상 당권 전쟁이 본격화된 거죠. 경제 위기, 코로나 재창궐, 나라가 심각한 수준의 위기에 봉착했지만 집권여당의 점입가경, 아전인수격의 당권 개싸움이 본격화됐는데요. 국민은 사라지고 오로지 욕심과 욕망, 권력 쟁탈전만이 남았습니다.